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결코 올 것 같지 않았던 시간이 결국 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이나 이어졌던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 그 끝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겉으로 봤을 땐 검찰총장 대 법무부 장관 사이의 갈등이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유리한 것이겠죠. 그러나 진실은 가려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추 장관이 자신의 어떤 지위를 사용해서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인사 발령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했으나 그 과정 속에서 지금 하나둘씩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고 전세는 이미 뒤집혀진 지 오래죠. 어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놓았던 입장문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민주주의에 탈을 쓰고 있는 전체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누구를 딱 지칭해서 하고 있는 얘기인지 대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시 한번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지금 불태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상황 자체도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전에 있었던 한동훈 검사장과 정 부장검사 사이의 갈등, 그 갈등은 지금 이제 법조계 내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것처럼 자신의 지금 위법함을 대놓고 인정한 꼴이다. 이런 지금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백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인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좌초될 것이다. 이런 지금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같이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죠. 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한동훈 폰 압수할 때 변호사 통화를 허용한 것이 바로 불법을 자백한 것이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보시니까요. 지난달 29일 정진훈 부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며 확보한 그의 휴대폰 유심칩은 3시간 만에 돌려줬죠. 검찰은 마치 한 검사장인 것처럼 인증을 거쳐 새로 비밀번호를 받아 카카오톡 로그인을 시도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은 여러분 전부 다 핸드폰이 있으실 텐데요. 핸드폰을 개통할 때 유심칩을 전부 다 집어넣습니다. 그 유심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문자를 받고 뭐 전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것인데 어떤 공기계가 있어요. 새로운 핸드폰이 있습니다. 내가 이 새로운 핸드폰에다가 이제 전화를 받고 문자를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유심칩만 딱 뽑아가지고 집어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 그러면은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에 있던 유심칩을 내가 딱 뽑아가지고 새로운 핸드폰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한동훈 검사장 핸드폰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자랑 전화가 다 이 핸드폰으로 오게끔 된다라는 것이죠. 유심칩을 옮겨왔으니까. 카카오톡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유심칩을 뽑아가지고 새로 핸드폰으로 넣게 되면은 이 핸드폰에 인증번호가 오니까 그 인증번호만 집어넣게 되면은 카카오톡 같은 것도 확인하는 게 가능해지게끔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유심칩을 이제 빼내가지고 한동훈 검사장이 어떤 카카오톡을 얘기를 했었는지 그거를 확인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증거로 쓰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게 문제죠. 해당 내용 자체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견해가 유력한데 그도 그럴 것이 집행 과정이 어땠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위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에게 전화 거는 것을 허용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위법 증거가 된 셈이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는데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형사소송법 122조에 따르게 되면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영장 집행은 한 검사장 변호인에게는 통지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변호인 참여 없이 영장을 집행했다? 뭐라는 거죠? 위법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정 부장검사한테 뭐라고 요구를 했었습니까? 전화를 좀 걸어가지고 변호사한테 알려도 되겠냐? 라고 물어봤죠. 그래도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야말로 이 압수수색 자체가 위법하다라는 걸 자인한 꼴이다라는 거예요. 왜? 압수영장을 기본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누가 알고 있어야 되고 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변호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이 변호사한테 알려도 되겠냐? 그래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겠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변호사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식의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었다. 그 자체가 바로 뭐라는 겁니까? 불법한 것이다. 불법인 것이다. 그거를 인정한 꼴이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통화를 허용한 상태에서 물리력까지도 행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냐면 정상적인 영장 집행 범위를 훨씬 벗어난 불법이다라는 겁니다.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당사자가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 하는 경우 이를 강제로 확보하는 행동까지 허용 범위에 들어가긴 하지만 당시에는 어땠다라는 겁니까? 검찰이 허용한 대로 전화를 거는 상황이다 보니까 2단계 물리력 행사는 불법
불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당사자가 뭐 어떤 물건을 안 내놓으려고 해요.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거 안 내놓으려고 한다. 그럼 강제로 그거를 가져가려고 물리력을 쓴다. 그것까지는 허용이 될 수가 있으나 이 사건은 그런 경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이미 정 부장검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휴대폰을 써도 좋다라고 허락을 한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물리력을 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허용 범위를 뛰어넘는 위법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위법한 과정을 통해서 유심칩을 확보하고 그 유심칩을 기반으로 해서 카카오톡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증거로 쓸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많은 법조인들의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놀라운 이야기가 한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정 부장검사가 유심칩을 확보를 해가지고 카카오톡의 내용을 보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정당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감청영장이 한동훈 검사장에게도 적용이 됐었다라는 것인데 어떤 내용인지를 보시게 되니까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한 근거가 뭐냐라고 하니까 중대범죄나 발부를 하는 감청영장 수준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지금 이제 감청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간단한 것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유심칩을 이제 가지고 와서 그거를 활용해서 막 카카오톡의 인증번호를 받고 카카오톡의 내용을 확인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감청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전화선은 뭐 연결해가지고 도청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거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감청이 가능하기 위해서 영장이 당연히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인데 놀랍게도 이런 감청이 어떤 경우에나 허용이 된다라는 겁니까? 굉장히 심각한 중범죄인 경우에나 감청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되는 것인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그것이 발부가 됐었다라는 것이죠. 자, 수사팀이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 뭐라고 지금 적어놓은 겁니까? 유심카드를 공기기에 꽂아 인증번호를 받는 방식으로 메신저 우회 접속이라고 하는 내용을 적시를 했는데 김태균 부장판사가 이를 발부를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라는 겁니까? 사실상 감청행위인 것이로 별도의 감청영장을 발부했어야지 맞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 이것이 감청이다라는 생각이 더 강해지는데요. 수사팀이 당초 한 검사장의 유심카드를 꽂은 공기기에서 한 검사장의 텔레그램 사용 내용을 확인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접속에 실패를 하니까 카카오톡 로그인을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본인 인증 과정에서 수사팀은 한 검사장인 것처럼 인증을 거쳐 새로운 비밀번호를 받았고 이를 통해 수사팀은 압수수색 당시 한 검사장이 평소 열어놓았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오는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다. 한마디로 이것이야말로 감청인 것이죠.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게 되면은 이런 식의 감청은 중대 범죄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보니까 수사팀이 한 검사장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강요미수 등의 경우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것이죠. 글쎄요, 김태균 부장판사는 분명히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장을 발부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누가 보든지 간에 사실상 감청이죠. 뭐 유심칩을 갖고 와가지고 본인 행색을 하면서 그 인증번호를 받아가지고 카카오톡의 내용을 확인한다. 이게 감청이 아니면 뭐가 도대체 감청이겠습니까? 근데 이 감청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데나 그렇게 허용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범죄, 그 경우도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는 것인데 한동훈 검사장이 이거를 적용을 시켜줬다. 이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 보든지 간에 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간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무모하게 이거를 밀어붙였던 것일까요? 글쎄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추 장관이 됐건 법무부가 됐건 그리고 검찰 내부가 됐건 이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감을 느껴가지고 다급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 또 이런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장관의 수사지휘 폐지를 놓고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반대 답변을 내놨다라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현재 수사지휘권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와 대검에 관련 입장을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니까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됐던 검찰청법 제8조 개정 논의와 관련해가지고 법무부는 신중 검토를, 대검찰청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은 법무부의 외청인 그런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법무부와 그리고 이제 검찰이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희귀한 일이다. 이런 식의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올 것 같지 않았던 시간이 결국에 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가 한동안 검사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또다시 몰아내려고 했으나 진실은 가려지지 않고 결국에 드러난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그 프레임도 결국에는 빛을 발하지 못하고 진실이 지금 드러나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지금 양상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추 장관은 지금 자기가 펼쳐놨던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는 이 와중에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추 장관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우고자 이미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 장관의 끝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